기하급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5G 세상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데이터 출속도라든가 성능 퍼포먼스를 올려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기능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자, 그러면 람다 엣지가 뭘까요? 결국은 람다랑 동일합니다. 뭐 서버에 관리를 할 필요가 없고 지속적으로 스캔이 가능하고 그리고 쓴 만큼 도움이 되죠. 여기서 하나가 추가됐어요. 전역적으로 배포한다는 거죠. 마치 개인화된 컨텐츠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설치하거나 구성을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가 생성되면 그 람다 함수는 전 세계적으로 엣지 로케이션에 복제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의 클라우드 프론트 어떻게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뭐 엔진에서나 아팔 서버 같은 동적 컨텐츠들이 있죠. 그리고 뭐 CSS나 뭐 이미지, 뭐 사진 파일 같은 거 이런 이제 정적 컨텐츠로 나눌 수가 있는데 뭐 기존에는 이제 특정 지역의 서버를 일일이 두고 그 서비스를 해준다면 뭐 CDN 분자하고 나서는 그 컨텐츠를 빠르게 사용자 위치에 맞게 전송하게 돼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클라우드 프론트 기반으로 람다 엣지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자료 중에서 아마 이 발표 세션이 아마 그 발표 장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저기 코드표부터 쭉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람다 엣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 드립 방식으로 똑같이 람다와 같은 분석인데 그 동기화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적으로 분석하지 않나 소리가 되는데요. 그거는 또 말하면 JQ 방식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4가지 트리거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뷰어 리퀘스트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이제 바로 보내는 이제 리퀘스트는 뭐 이거는 모든 요청이 다 호출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생각해볼 거리가 있죠. 비용 문제죠. 그래서 이 뷰어 리퀘스트를 트리거를 걸어서 함수를 분석할 때는 비용 문제를 함께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뭐 그러면 언제쯤 쓸 수 있을까요? 캐시키를 수정할 수 있는 이제 뭐 리퀘스트 속성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뭐 상태 저장 인증 같은 사용 사례에서 이제 캐시되지 않는 응답을 생성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리진 리퀘스트입니다. 아마 람다 엣지를 사용하는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트리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오리진이 호출되기 전에, 이미 오리진 전에 있죠. 그래서 그 캐시에서 그 캐시 가능한 요청 확인은 그 트리거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좀 약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그 캐시 그 비헤이브 부분에서 그 동적 콘텐츠가 그 가속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모든 호출이 다 요청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볼 거리가 있고요. 그러면 뭐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한데요. 이미지 크기 리사이징 한다든가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이미지 리사이징 한다든가 혹은 그 오리진을 선택하기 전에 그 오리진에 내가 원하는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별할 수가 있겠죠. 자, 살펴보시면 캐시에서 오리진을 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밑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오리진 리스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캐시하기 전에 이제 리스폰스에 접근하기 전에 그런 트리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캐시 이제 비헤이브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동작하고 설정되면은 이게 트리거가 동작하게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리스폰스에 대한 그 응답 헤더를 뭐 수정하거나 추가하면서 좀 여러 가지 사이클을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쓰여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뷰어 리스폰스인데요. 그 클라우드 프론트가 이제 캐시를 읽은 후에 이제 리스폰스에 접근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똑같이 이제 응답 헤더에 추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쓸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으로 뷰어한테 가는 부분에 보안 헤더를 추가하게 되면 조금 더 시큐리티 부분을 좀 더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이제 아까는 4개의 트리거를 하나씩 봤다면은 지금 반을 쪼개가지고 그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이벤트를 좀 나눠볼 거예요. 어쨌든 그 두 가지 부분은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리퀘스트 같은 경우는 그 수정 해당 같은 경우가 객체를 능력수 없다는 부분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뭐 이미지를 리사이즈 한다. 혹은 어떤 내가 있던 오리진의 어떠한 객체를 수정을 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큰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리스폰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번 볼까요? 뭐 오리진 리스폰스 같은 경우는 캐시된 걸 수정하고 그 가능한다고 환상해서 비율에 반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비율 리퀘스트는 비율에 반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결국은 비율 리퀘스트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던 보안적 헤더를 추가해서 그런 시큐리티 부분을 좀 높인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람다하고 람다 엣지가 도대체 얼마나 다를까? 좀 장표 하나로 좀 구성한 건데요. 람다 같은 경우는 커스텀 런타임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델을 다 쓸 수 있죠. 근데 다만 람다 엣지는 Node.js밖에는 아직 구현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란 부분인가 또 실행 시간 다 람다에 비해서는 적죠. 왜냐면은 CF에다가 호출을 맡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람다에 비해 그리고 이제 고집부에서 실과 거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람다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디플로먼트 사이즈라는 부분인데요. 람다 엣지가 그 람다보다 5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현재 그 람다 엣지를 봤을 때 뭔가 내가 오리진에서 뭔가 수정한 것보다는 오리진에 있고 내가 이거 람다 엣지 이용해서 전처리를 한다거나 객체를 수정해서 뭔가를 한다는 개념이 좀 더 올린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비용도 람다 엣지가 좀 더 비싸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람다라는 것 자체가 그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개발을 해서 올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올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한된 부분을 다 충족한다면.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더 힌트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유즈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가 CF 자체에서도 오리진 글을 묶어서 다중 오리진 구성이 가능하고요. 람다 엣지 구성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패스 패턴 기반으로 내가 어떤 패스일 때 이 오리진을 선택하고 혹은 그 패스 뒤에 뭐 이미지가 나왔을 때 그 이미지는 S를 접근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이미지라고 가정할게요. 이미지 왼쪽 위에 뭐 내 이름을 넣는다거나 회사 마크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개난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내가 XML을 JS로 변환하거나 혹은 반대로 JS를 XML로 변환한다거나 콘텐츠 타입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람다 엣지는 상대적으로는 리덕션을 많이 쓰긴 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프론트 헤드를 보면 뭐 디바이스 종류라든가 아까 말했던 태블릿 PC, 데스크탑, 모바일 폰 뭐 이런 식으로 종류를 가져온다거나 혹은 언어, 지역 이런 걸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최적 환경을 통해서 리덕션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뭐 기본적으로 루트 도메인을 따따따점 이기전.com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좀 말이 좀 길긴 한데 쉽게 보면 그냥 프리티웨어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뭐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디렉티브 구조 자체가 노출되기도 하고 부서가 노출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리라이트 해가지고 좀 명확하게 URL을 쓸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유각성을 손상히 지켜나가면서 설정된 값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큰 게 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쉽게 보면 리라이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퍼포먼스 부분이 아마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프리스팅이나 에이전트 전개를 통해서 요청 가격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 헤더나 쿠키 특성 기반으로 혼자 마케팅을 하면서 히트를 넣을 수 있다. 라고 또 하나의 유즈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머스타치 같은 걸로 제가 오직 리스트 템플릿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걸로 템플릿 렌더링 한다거나 혹은 이제 람다 엣지 자체의 하나의 기능이 합니다. A/B 테스트를 통해서 뭔가를 해본다거나. 그리고 아까 시큐리티 부분 좀 강조했었죠.
이제 그 함수 자체에서 뭐 캡처 같은 걸 넣어가지고 못함지를 설정한다거나 혹은 뭐 접근어는 리퀘스트에 대해서 상조 지점 오리진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안 헤더를 추가해가지고 시큐리티에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성능 분해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람다 엣지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좀 쉽게 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좀 CI/CD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마 기본적으로 개발에서 다 CI/CD를 당연히 써야겠죠. 추종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그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CI/CD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하면 뭐 밤에 QA를 태우죠. 뭐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발을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오퍼레이터가 조인을 해서 하나 이제 사이클 돌리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자동화 지원축을 통해서 오토메이션하게 돌아가시면 돼요. 물론 지금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이게 다 팀들을 쪼개서 각 컴포넌트별로 유기적으로 분석을 하죠. 이 부분은 되게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그 코드 네이티브한 회사에 들어가는 CI/CD 프로세서 보면 되겠습니다. 소스 단계에서는 형상 관리를 할 것이고요. 빌드 부분은 뭐 쉘을 이용해서 뭐 테스트를 한다거나 검증을 한다거나 뭐 컴파일을 하겠죠. 그리고 테스트를 거쳐서 프로덕션 한번 배포한다는 그 일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넘으면서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 클라우드랑 자체가 추상화를 해서 우리가 말하는 라이트 에저의 코드가 되죠. 인프라 에저 코드가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소스를 수정하고 형상 관리하고 배포하면서, 한쪽에서는 인프라를 버전 관리를 하고 배포하는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람다 엣지에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람다 배포가 아니라 이 람다를 클라우드 프론트가 배포가 됩니다. 즉슨 내가 코드를 수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인프라를 수정해서 배포를 해야지만 전 세계에 내 코드가 분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가 그 코드 네이티브한 그런 CI/CD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과 그 인프라스트럭처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WS에서 CI/CD에 대한 서비스는 그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그 코드 형상 관리는 코드 커밋을 하는데 엔진은 Git이에요. 그래서 이제 Git을 쓰시는 분들은 쉽게 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뭐 빌드는 코드 빌드 똑같아요.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는 일반적으로 배포해주는 코드 디플로이고요. 이거를 하나로 오토메이션 해주는 게 코드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우리는 람다 엣지라는 부분과 같이 좀 봐야겠죠. 코드 디플로이라는 자체는 그 내가 원하는 그 서버에 배포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뭐 EC2라든가 뭐 온프레미스 그리고 람다 배포가 가능해요. 근데 다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코드 파이프라인에서 그 이런 포트폴 돌릴 때는 코드 디플로이에서는 코드에 배포되지 않아요. 즉 람다 배포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람다 배포뿐만 아니라 CFN의 인프라를 건드려서 전 세계에 있는 엣지 서버에 배포를 해야겠죠. 그래서 AWS는 현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코드 커밋으로 당연히 소스는 이제 형상 관리를 하게 되고, 이제 빌드에서 그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 모델, 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인프라를 수정하고 배포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시 설명하려면 코드 파이프라인 안에 코드 커밋, 코드 빌드, 그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AWS에서 인프라 관련 쪽으로 그런 걸 관리해주는 하나의 툴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람다 엣지에 왜 CICD가 왜 꼭 들어가야 되느냐 좀 간단히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거 부분은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모든 개발은 CICD는 필수예요.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이거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설명드리면 그 람다 함수를 이제 람다 엣지로 배포할 때는 그 최신 레지스트는 배포되지 않아요. ARS를 묶어서 버전이 지정된 것만 배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람다 엣지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는 람다 코드에 들어가서 ARS를 두고 버전을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람다 엣지로 배포되는 그런 공수가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왼쪽 부분은 그 클래스 프론트에서 그 람다를 집어넣는 이제 람다 펑션 어소시에이션 된 부분이에요. 여기도 그 람다 버전 지정된 AR에는 수동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간단한 로직 같은 경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 명의 개발자가 총대를 내고 개발하고 버전으로 지정해서 그걸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다가 직접 넣고 돌리면 돼요. 근데 이게 로직이 변경되고 코드가 커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구성 방법이라던가 스테이지를 구분한 경우에도 CI/CD를 부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말로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모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제가 고객사를 나가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코드는 우리 로컬에 저장해야 된다. 보안 때문에. 그런 이유가 나와서 제가 일부러 코드 영상 거리는 GitHub으로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들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쓰는 것보다는 테라폼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코드 커밋, 코드 빌드, 클라우드 포메이션, 그러니까 뭐 샘을 이용한 코드 포메이션이 아니라 테라폼을 이용했을 때도 과연 이게 동작을 하는지 이걸 좀 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해요. 오리진 리퀘스트 하나 걸어서 전적 페이지 하나 띄우는 게 다입니다. 일단 간단히 그냥 화면만 보여드리면 오른쪽 아래 있는 부분이 이제 테라폼에 대한 그냥 구성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왼쪽 부분이 코드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래서 플로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먼저 코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거를 먼저 생성을 합니다. CI/CD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그 람다와 빌드스펙 관련으로 제가 그 기재다가 커밋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올리게 되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테라폼이 그 람다에 대한 버전을 지정해주고 그거를 이제 CF 인프라를 수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엣지 서버에 배포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왼쪽 부분이 코드 빌드에 대한 로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이제 인증과 크레덴셜에 대한 부분과 특히 테라폼에는 그런 이제 스테이터스에 대한 부분 좀 크리티컬하죠. 그래서 제가 직접 빌드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코드 빌드 자체적으로는 제공해주는 그냥 이미지들이 있는데 내가 컨테이너로 구성해서 그거를 빌드 서버로 올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아마 CI/CD 구성할 때 성능이 좀 더 빠르겠죠. 하나 예를 들면 내가 기본적인 이미지를 할 때는 테라폼 다 할 때마다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이미지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컴파일 되겠죠. 이거는 하나의 결과이고요. 기존에는 람다가 수동으로 뭐 8이 되어 있고 그리고 람다 버전이 8번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부분은 Welcome to Cloud Front Day 버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단순히 람다를 그 Welcome to Cloud Front Day 버전 2로 해서 커밋을 올린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수정하지 않아도 다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다 API 콜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빠르겠죠. 먼저
먼저 커밋을 먼저 날리고요. 그러면은 왼쪽에는 파이프라인이 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람다와 지금 현재 버전 보게 됐고요. 오른쪽 부분이 지금 그 브라우저에서 있는 버전 3를 확인할 겁니다. 그 코드 빌드 통해서 현재 돌게 되겠고요. 그리고 그 인프레스 프론트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다 확인이 되면 코드 빌드에서 다 분석했다고 완료가 뜨고, 그리고 버전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일이 사람이 그런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CI/CD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간단한 움직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팅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 디폴트 사이즈가 1MB 밖에 안 되다 보니 현재 오리진에 있는 그 객체를 전 처리하거나 수정해준 부분 밖에 되지 않지만 이게 좀 사이즈가 커져서 내가 직접적으로 뭐 오리진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굉장히 이런 CI/CD라는 부분이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열을 해볼게요. 뭐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는 앞서 소개했듯이 글로벌에 있는 사용자한테 그 전송을 그 엑셀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이제 람다 엣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write-once, run everywhere. 내가 친숙한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더 가까운 코드부터 시작이 되죠. 즉 엣지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이 개선되고 지원성이 구축되겠죠. 그래서 람다 특징을 또 소개하면 서버 관리 부담 없고 컨텐츠에 대해서 사용자 시작이 가능한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CI/CD를 이용해서 붙이면 어떤 게 좋은가? 변경사항을 제어하고 코드 배포에 대해서 오토메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게 핵심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자일 부분이 되겠죠. 개발 단계를 자동화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짧은 추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람다 엣지와 CI/CD를 붙이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성장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고요. 람다 엣지를 이용해서 좀 더 성능이 퍼포먼스가 높고 그리고 사용자 편리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